저는 정옥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죠. 반찬 가게를 시작한 지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정옥 언니, 오늘도 일찍 왔네요. 옆 가게 순자가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고 순자야.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늦을 수 있나.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가게 셔터를 올리고 반찬들을 진열대에 정갈하게 놓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하나하나 제 손으로 정성껏 만든 것들이죠. 시장 사람들은 저를 믿고 따릅니다.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고 돈이 급한 사람이 있으면 선뜻 빌려주죠.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춘배가 술값 달라고 하면 주고 아들 철호가 학원비 필요하다고 하면 또 줍니다. 정호가 너무 퍼주지 마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단골 손님 영희 언니가 걱정스럽게 말하지만 저는 그저 웃어넘기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베풀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그날 오후 라디오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시장 일대에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었다는데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제 가게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인가 봐요. 시청에서 공문이 왔다던데. 이제 우리 같은 전통시장은 끝이겠네. 순자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죠. 25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삽니다. 우리 같은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시대가 변하고 있구나. 그동안 제가 믿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 남편도 아들도 시장도 모든 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대문을 열며 한숨을 쉬었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큰 변화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남편 춘배는 요즘 들어 더욱 술을 많이 마십니다. 저녁마다 취해서 들어와서는 같은 말을 반복하죠. 정호가 장사가 많이 힘들지? 걱정 마라. 내가 곧 큰 돈을 벌어올 테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속이 쓰렸습니다. 큰 돈이라뇨. 60이 넘은 나이에 무슨 큰 돈을 번다는 건지. 당신 술 좀 줄이세요. 몸도 안 좋은데. 아이고 잔소리 좀 하지 마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 같아? 춘배는 늘 허공에 대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주식을 하겠다고 했다가 요즘은 부동산이 돈이 된다며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녔죠. 어느 날 아침 춘배가 평소보다 일찍 나가더니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정호가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요?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조만간 우리 형편이 좋아질 거야. 며칠 후 우편함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대출 관련 서류였는데 담보로 잡힌 게 우리 집 땅이었습니다. 금액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춘배에게 서류를 들이밀며 따졌습니다. 아, 그거? 사업 자금이야. 곧 몇 배로 불려서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부부인데 뭐가 문제야? 돈 벌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미 진행된 일이니 어쩔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혹시 집을 잃게 되는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죠. 다음 날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는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기만 했어요. 정옥 언니,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지만 집안 사정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부터 저는 춘배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이런 중요한 일을 제 동의도 없이 진행하다니.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남편이 이렇게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춘배의 옷을 세탁기에 넣으려다 주머니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분홍색 편지지에 여자 글씨로 쓰여 있었죠. 오빠 어제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약속한 대로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해요. 미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미란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제 가게에 가끔 오는 손님이었습니다. 40살 정도로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여자였죠. 설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다른 미란일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동안 춘배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살금살금 다른 방으로 가더군요. 외출할 때도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오미란이 나타났어요. 사장님, 오늘 김치 어때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물어보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더군요. 네, 오늘 김치 맛있어요. 김치를 포장해주면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요즘 자주 못 뵈었네요. 바쁘신가 봐요. 아, 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때 오미란의 얼굴이 붉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편지에서 본 그 미란이 바로 오미란이라는 걸. 집에 돌아와서 춘배를 다시 보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딴 생각에 빠져 있고 제 말의 대답도 건성으로 하더군요. 당신 요즘 왜 그래요? 뭐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요. 별소리 다 하네. 뭐가 달라졌다고. 그날 밤 춘배가 잠든 후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증거를 더 찾아야 했어요. 서랍과 옷장을 뒤져보니 또 다른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죠. 이제 곧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 여자와 헤어지고 우리끼리 새로 시작해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모든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따지고 들지는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밝혀내야 했으니까요. 아들 철호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이니까 저 편에 서줄 거라고 믿었어요. 철호야, 엄마가 할 말 있어. 철호는 변호사 시험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3살이 되도록 시험에만 매달리고 있어서 걱정이 많았죠. 무슨 일이에요, 엄마? 너희 아버지 말이야.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 철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반응과는 달랐어요. 그런 일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일이라니? 이게 그런 일이야? 아버지도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엄마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죠. 철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춘배를 두둔하더군요. 며칠 후 우연히 철호가 오미란과 만나는 걸 봤습니다. 카페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철호를 따져 물었죠. 미란이란 여자와 왜 만났어? 아, 그거요? 그냥 아버지 일로 상의할 게 있어서요. 상의라니? 무슨 상해? 철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미란 이모가 제게 투자를 제안했어요. 투자? 변호사 사무실 차릴 때 필요한 자금을 대주겠다고 하세요. 조건도 좋고요. 그제서야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미란이 단순히 춘배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만이 아니라 제 아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 돈 받지 마라. 왜요? 좋은 기회인데. 그 여자가 누군지 알면서 그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별개잖아요. 철호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춘배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미란이와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뭔 소리야? 그리고 철호까지 끌어들인 것도 알고 있고요.
춘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호가 오해야. 오해라고요? 편지까지 다 봤는데? 결국 춘배가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오미란과의 관계도 함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요. 더 충격적인 건 철호가 이미 그들 편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자식마저 돈 앞에서 변했구나. 그날 밤 혼자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등지고 있었어요. 남편도 아들도 결국 돈이 우선이었던 거죠.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춘배와 오미란이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옥 언니 진짜예요? 순자가 황급히 달려와서 물어봤습니다. 언니 남편분이 재개발업체와 손을 잡았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25년간 지켜온 가게를 없애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장 상인의 모임에서였어요. 정호가 미안한데 이번 재개발에서는 내 가게 자리를 비워줘야 할 것 같아. 상인 회장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서 그 자리를 원한다고 하네. 왜 하필 제 자리를요? 그게 너희 남편이 그쪽과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때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춘배와 오미란이 함께 제 가게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25년간 피땀 흘려 일군 터전을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정옥 언니 그래도 우리가 도와줄게요. 순자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다른 상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시대가 변했어 정옥아. 이제 큰 건물이 들어와야지. 재래시장도 한계가 있잖아. 발전하는 게 좋은 거 아냐? 한 명씩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저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결국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그날 오후 마지막 손님에게 반찬을 담아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단골 할머니였는데 오랫동안 제 김치를 드셨던 분이에요. 사장님 정말 가게 문 닫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런 맛있는 김치를 어디서 또 먹어요. 정말 아쉬워라.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더욱 서러웠습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는데 가족들은 오히려 저를 배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면서 25년간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의 설렘, 단골 손님들과 나눈 대화들, 힘들 때마다 서로 도와준 상인들과의 정. 모든 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가족도 이웃도 모두 등을 돌린 상황에서 혼자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솟아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는 예상치 못한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토지 등기 부등본이었는데 소유자 이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이게 뭐지? 자세히 살펴보니 결혼 초기에 춘배가 제 이름으로 사둔 땅이었습니다. 그때는 워낙 바쁘게 살아서 자세히 신경 쓰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 꽤 큰 땅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땅이 바로 시장 재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제 소유였기 때문에 춘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땅이었죠. 그럼 대출받을 때 담보로 잡은 건? 급히 은행 서류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춘배가 담보로 잡은 건 집뿐이었어요. 이 땅은 전혀 다른 별개의 재산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바로 등기소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현재 시가로 따지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땅이었어요. 이상하네요. 이 땅을 왜 모르셨어요? 등기소 직원이 의아해하며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처리한 일이라 자세히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춘배가 왜 이 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일부러 숨긴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춘배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당신, 우리가 가진 재산이 집 말고 또 있나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별거 없어. 이 집이 전부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춘배가 의도적으로 그 땅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며칠 동안 더 조사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땅이 재개발 사업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 땅 없이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란이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미란이 춘배에게 접근한 이유도 철호에게 투자를 제안한 이유도 모두 그 땅 때문이었던 거죠. 제 이름으로 된 땅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땅의 진짜 주인은 바로 저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도 반격할 무기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잡겠어.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젊은 변호사였지만 경험이 많아 보였어요. 상황이 복잡하네요. 남편분과 제3자가 부인 명의의 땅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까지 그들 편에 서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인이 완전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춘배와 오미란의 대화 녹음 편지들, 그리고 철호와 오미란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까지요. 일주일 후 드디어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춘배와 오미란을 상대로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정호가 너 뭐 하는 거야? 춘배가 화를 내며 달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하는 거냐고요? 제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 땅 일로 그러는 거야? 우리 부부인데 뭐가 문제야? 부부라면 상의라도 했어야죠. 몰래 다른 여자와 계획을 세우면서요? 이때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재개발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나니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정옥이가 맞아. 그렇게 당할 이유는 없지. 순자를 비롯한 몇몇 상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옥 언니가 얼마나 성실하게 장사했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런 언니를 배신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법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장에 들어서는 순간 떨렸지만 동시에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으니까요. 피고인들이 원고 명의의 토지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변호사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춘배와 오미란 사이의 편지, 대출 서류, 그리고 재개발 관련 계약서까지요. 춘배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인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그럼 왜 부인께 상의하지 않으셨나요?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춘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미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은 단순히 사업 파트너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편지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증언도 큰 힘이 됐습니다. 정옥 씨는 25년간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하나둘 증언이 이어지면서 법정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의심스럽게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철호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그동안의 행동 때문에 믿을 수 없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철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업 자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를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철호의 증언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미란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춘배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모든 것이요.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춘배와 오미란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와 배임이었고 제가 완전히 승소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모든 게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춘배와 오미란은 재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야 했고 그들이 꾸민 계획은 완전히 무산됐어요. 더 놀라운 건 제 땅 때문에 재개발 사업 자체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핵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거죠. 정옥 언니 정말 대단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축하를 건네왔습니다.
그동안 등을 돌렸던 사람들도 다시 저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해, 정옥아. 우리가 너무 성급했네. 역시 정옥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 춘배는 모든 걸 잃고 집을 나갔습니다. 오미란과 함께 어디론가 떠났다고 하더군요.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철호는 계속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철호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스스로 책임져.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가거라. 철호에게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며칠 후 시장에 나가서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쫓아낼 수 없었어요. 제 땅이고 제 가게였으니까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단골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할머니. 김치 많이 기다리셨죠? 그럼요. 다른데 김치는 맛이 없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 김치를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모두 찾아온 거죠. 저녁에 가게 문을 닫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이겨냈구나. 가족들은 저를 배신했지만 진짜 소중한 사람들은 끝까지 제 곁에 있어줬어요. 내 손으로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온전히 제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시장 재개발은 무산됐지만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전통시장의 정겨움을 지킬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시 시장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짜 여왕이 된 거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만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정옥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의 여왕으로 말이에요.